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은 옷차림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며 한겨울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현재 기온이 영하 3도로 어제 아침보다 10도 이상 낮은 가운데 오후부터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날리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북쪽에서 지속적으로 찬 공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오자마자 또다시 추위가 시작됐는데요. 오늘 아침에 포항 기온은 영하 3도로 어제보다 10도 이상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오후까지는 바람이 다소 약하게 불겠지만 밤부터는 바람의 세기가 다시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추위 속에 눈 소식까지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내일까지 많게는 20cm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설특보가 발표됐고요. 일단 동해안 지방에는 오늘 밤까지 1cm의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오후부터는 흐리고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6도에 머무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 1도, 독도 3도로 예상됩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먼바다를 중심으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죽장면 등 경북 동해안 지역 고로쇠 수액 채취가 시작됐습니다. 추위가 끝날 무렵 맛볼 수 있는 고로쇠 수액은 지금이 제일 적긴데요. 하지만 올해도 겨울이 춥지 않은 탓에 예년보다 채취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발 1000m, 수령이 40년 이상 된 고로쇠 나무가 숲을 이룬 면봉산 일대. 깊은 산골 속 오염원이 없는 청정 지역입니다. 나무에 구멍을 내자 수액 방울이 똑똑 떨어집니다. 군데군데 구멍을 내고 식용 호수를 꽂아 수액을 한 통에 모읍니다. 물과 공기가 맑은 고지대에서 이처럼 위생적으로 채취하기 때문에 믿고 마셔도 됩니다. 출하 소식을 듣고 일부러 먼 거리를 찾아오는 발걸음도 시작됐습니다. 원래는 제가 기다렸다가 전화해서 어젯밤에 전화하니까 마침 오늘 한다고 그러셔서 제가 직접 왔습니다. 지난해 14만 톤의 수액을 채취해 5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70여 농가의 든든한 농한기 소득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 몸에 좋은 뼈에 좋다는 칼슘 성분이나 또 망간 이런 때 향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많이 들어 있고 또 이 숙취 해소에 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겨울이 춥지 않은 탓에 고로쇠 수액 채취는 예년보다 열흘가량 빨라졌고 채취량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관련 축제까지 취소되면서 농가가 판로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에 포항시와 시의회는 지원 대상 시음회와 도심 인근에서의 드라이브 스루 판매 등 판로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당도가 높고 청량감이 뛰어난 죽장면 고로쇠 수액이 봄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어제부터 28일까지 2주간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포항을 비롯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포항 지역의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1월 마지막 주 6.7명에서 2월 첫째 주 3.3명, 둘째 주 0.6명으로 나타나 확진자의 뚜렷한 감소세가 지속하며 안정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타지 왕래자 선제적 검사를 위해 포항 KTX역 기동검사소 운영과 종합운동장, 양덕 한마음체육관 드라이브스루 검사소 운영을 재개합니다. 상주 BTJ 열방센터에 대한 법인 취소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의 서명운동과 퇴출 요구 기자회견에 이어 상주시도 경상북도의 열방센터 법인 취소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김경철 기자입니다. 열방센터 퇴출이라는 구호를 몸에 두른 상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이철우 도지사는 BTJ 열방센터 허가를 취소하라. 이들은 지난달 말부터 상주시 일대와 온라인에서 열방센터의 법인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서명한 사람은 18,822명, 19일 동안 상주 시민 10명 중 2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서명운동을 진행한 상주 시민단체들은 2만 명의 서명부와 1,200개의 댓글을 이번 주 중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열방센터 법인 취소를 검토하겠다던 경상북도와 상주시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상주시에 요청을 하라고 했는데 상주시에서는 도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상주시가 즉각 경상북도의 열방센터 법인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열방센터에 대한 수사와 재판 결과를 확인한 후 결정하겠다던 애초의 입장을 뒤집은 겁니다. 일부 시위단체에서 폐쇄해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폐쇄를 반대하는 요청도 서명을 받아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는 결정할 시점이 됐기 때문에. 한편 열방센터가 상주시의 집합금지와 시설 폐쇄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신문이 열렸지만 결정은 오는 25일 다음 기일로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노후원전 안전조사 TF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제대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엄재식 원안위 위원장과 한수원 관계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김성환 TF 부위원장은 원전 사고 시 수소 폭발을 막는 수소 제거 장치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과 월성 1호기 차수막 훼손 사실을 원안위와 한수원이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10년이 된 올해 후쿠시마 인근에서 또다시 강진이 발생하면서 안전설비 보강 대책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세계적 철강기업 포스코에서 산재 사고가 반복되는데 안전조치를 취하기는커녕 무책임한 태도가 계속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등에서 5년 동안 42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며 오랫동안 자랑스러운 기업으로 국내외 신뢰를 받은 포스코가 산업재해와 직업병, 환경오염으로 지탄의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포스코는 최고 경영자가 책임지고 산업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포스코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민기업이 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대로 시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포항 MBC 특집 다큐멘터리 그 쇠물 쓰지 마라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수여하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미디어 공공성 포럼도 제11회 미디어 공공성 포럼 언론상 노동 부문에 그 쇠물 쓰지 마라를 선정해 오는 17일 온라인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그 쇠물 쓰지 마라는 포항제철소 퇴직자들의 직업성 암 발병 실태와 인근 주민들의 대기오염 피해를 고발한 다큐멘터리로 지금까지 방송기자연합회 등 4개 언론 관련 단체로부터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아 수상했습니다. 코로나19로 동네 경로당이 문을 닫고 방문 돌봄 서비스도 위축되면서 독거 어르신들의 우울감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전국 최고령 지자체인 의성군이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반려 로봇을 도입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엄지원 기자입니다. 3년 전 한평생 해로한 할아버지를 잃고 혼자가 된 김분남 할머니가 돌봄 로봇 자두와 첫 만남을 가집니다. 손녀뻘같이 양갈래 머리를 한 봉제 인형 형태의 돌봄 로봇. 할머니가 손을 눌러 질문을 하자 스스럼 없이 말문을 엽니다. 너 이름 뭐니? 저는 어르신의 말동무가 되어드리는 자두라고 해요. 유행어를 섞은 농담도 곧잘하는 돌봄 로봇. 오늘 기분이 어떠니? 아주 좋아요. 슈퍼 그레이트 퀀타스틱해요. 말 한마디에 애창곡을 틀어줍니다. 노래 한번 틀어줄래? 재밌게 놀아봐요. 님과 함께 노래 나갑니다. 국내 한 업체가 개발한 이 말동무 로봇은 120만 건의 대화를 학습해 어르신과 자연스러운 일상 대화가 가능합니다. 진짜 좋아요. 사람보다 더 좋은 느낌이 들어요. 야는 들어주잖아요. 내 말, 내 하고 싶은 거. 야는 들어주는 거. 이유 없이 들어주잖아요.
약 복용 시간과 기상 시간 등을 설정하고 날씨와 뉴스를 읽어주는 등 개인별 맞춤 서비스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이 죽고 싶다, 아프다 같은 특정 단어를 말할 경우 보호자와 생활지원사의 휴대전화로 알려 긴급 구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어르신의 최적화가 돼 있어서 지도학습을 통해서 오늘 모르는 대답을 내일은 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르신과 이제 가까운 친구 같은 존재가 됩니다. 의성구는 다음 달부터 돌봄 로봇을 우울증과 초기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독거노인 30명에게 시범 보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청과 마포구에 이어 전국 세 번째입니다. 생활지원사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공지능 로봇이 어른들을 보살피기 때문에 어른들의 안전이나 또 우울한 그런 분야를 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의성구는 돌봄 성과를 분석해 서비스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지난해 경주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2배 가까이 늘면서 미분양 물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경주 지역 아파트 매매 건수는 3,600여 건으로 2019년 1,800여 건, 2018년 1,400여 건보다 2배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1,700여 세대에 이르던 미분양 물량이 현재 277세대로 85% 감소했고 현곡면과 천북면, 외동읍 등 외곽지를 제외하고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대부분 분양됐습니다. 경주시는 지난해 10월 만 4년 만에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경주시는 2021년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자와 참여기관을 모집합니다. 지식과 경험을 갖춘 퇴직 신중년들이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 법인, 단체 등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재능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자는 400명, 참여기관은 50개소를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대상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으로 희망 신청 분야에 3년 이상의 경력 또는 국가 민간 자격증 소지자이며 활동 시간에 따라 실비와 참여수당이 지급됩니다. 울진군은 자연재해 예방 등을 위해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100m 미만 소교량과 세천 농로와 마을 진입로 등 1,300여 곳입니다. 울진군은 이번 점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보수 보강하고 위험성이 높으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구미의 빈집에서 3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아이 엄마가 살인 혐의로 구속됐죠. 그런데 이 엄마는 당시 멀쩡히 살아있던 아이를 그대로 집에 놔둔 채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육이 힘들었기 때문이라는데 정작 아이를 돌봐달라는 부탁은 어디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구미에서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2살 A씨가 집을 떠난 건 지난해 8월 초쯤이었습니다. 숨진 채 발견된 3살 난 딸은 그때부터 집에 혼자 방치됐습니다. 만삭이었던 A씨는 당시 자신의 딸이 숨진 상태는 아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멀쩡히 살아있던 3살 아이를 그대로 놔둔 채 나왔다는 겁니다. 아이 키우기가 힘들어 홀로 버려뒀다는 게 A씨의 주장입니다. 양육이 힘들었어. 얘를 놔두고 그냥 갔다. 살아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아이 혼자 남겨진 집은 먹을 것도 없는 말 그대로 빈집이었지만 A씨는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딸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래층에 살던 부모에게조차 알리지 않았고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저희 따로 신청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본인이 몸이 안 좋으시거나 어떤 사유로 인해서 아동을 좀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라 하면 저희가 시설까지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집을 나온 지 며칠 안 돼 A씨는 또 다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아이의 사망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실제 어떤 학대를 가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외롭게 세상을 떠났을 3살 아이의 사망 원인은 이틀 뒤쯤 나오는 부검 결과에 따라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영덕군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행정과 교육, 보건 등에서 비대면 업무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부터 영덕군 업무보고와 회의 등을 비대면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고 무인 민원 발급기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또 영덕 대게축제와 축산항 물가자미 축제 등을 온 오프라인으로 병행 추진하고 방과 후 학습과 건강 관리 프로그램, 농수 특산물 판매 등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북쪽에서 지속적으로 찬 공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오자마자 또다시 추위가 시작됐는데요. 오늘 아침에 포항 기온은 영하 3도로 어제보다 10도 이상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오후까지는 바람이 다소 약하게 불겠지만 밤부터는 바람의 세기가 다시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추위 속에 눈 소식까지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내일까지 많게는 20cm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설특보가 발표됐고요. 일단 동해안 지방에는 오늘 밤까지 1cm의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오후부터는 흐리고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6도에 머무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 1도, 독도 3도로 예상됩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먼바다를 중심으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